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가장 이제 그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가장 관련이 깊을 텐데, 그중에 저번 시간에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카테터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제 20에서 25mm 머큐리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테터에서 직접 들어갔을 때 이 카테터가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프레셔를 측정을 하고 하나는 이제 플로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프레셔를 측정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리 이 사이너스에서 측정되는 이 부분이 이 20에서 25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CPV 서킷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제 50mm를 이제 너무 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오칼 이데마라던가 이제 히모로지,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움 인저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할 점은 이제 레프트 SBC가 이제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에서는 발생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레프트 SBC가 이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제 드물지 않게 발견이 되는데, 성인에서는 그게 거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를 놓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드레인되는 이제 레프트 SBC는 이제 웜 비너스 리턴, 그다음에 시스템의 쿨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하트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제 어레스트와 이 콜드 마이오카디움 유지가 어려우면 이제 이런 어렵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의심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전반에 깔려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메카니컬하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컴바인된 이제 안테그레이드와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같이 이제 주입을 하는 카디오플레지아가 컴바인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거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안테그레이드와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전이 이제 각 방법의 이제 장점을, 이 안테그레이드의 장점과 리트로그레이드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이거의 장점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하나의 주입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단점을 상당 부분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안테그레이드로 주입을 했을 때 이제 코로나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막혀 있는 뒷부분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균등히 분배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리트로그레이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안테그레이드에서 주입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그 부분을 다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용을 해서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AR이 있다거나 이런 환자에서도 안테그레이드 주입하기가 사실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리트로그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레스트를 유도를 하고, 만약에 에올틱 밸브를 수술하는 경우라면 열고 나서 이제 차후에 이제 다이렉트로 주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는 이제 서전의 지시에 따라 이제 독립적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거는 다 서전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그 서점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카디오플레지아 얼마 줘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서 이만큼 줬을 때는 이제 체외순환사가 콜을 해주게 되면 이제 거기서 스탑을 하고, 아니면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고 하면 뭐 EKG라든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서 좀 더 주입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건 다 서전의 지시에 의해서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 비교한 논문은 실제로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어떤 것도 이제 각각의 상황과 각 환자의 이 서브셋에 관한 이제 의문에 이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은 이제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저자마다 이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크게 뭐 뭐가 좋다 이런 거는 거의 논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플레지아의 출현은 이제 환자에게 이제 다량의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유입 없이, 그다음에 니얼 컨티뉴스 이제 니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의 다량 사용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이크로플레지아가 이 블러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와 이 이 플레지아라는 이제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와 마이크로플레지아는 거의 비슷한 그 작동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에 비해서 이 마이크로플레지아는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를 거의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는 뭐 1000cc라던가 아니면 뭐 500cc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디티브를 넣죠. 뭐 포타슘, 뭐 마그네슘, 뭐 리도케인, 뭐 마니톨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서 이 베이스는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에서 이거와 이제 4대 1이던 뭐 8대 1이던 어떤 분배를 비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당연히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만 들어가는 카디오플레지아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이 마이크로플레지아의 경우에는 이런 크리스톨로이드 자체도 볼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마이크로플레지아에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갈 때쯤 마이크로플레지아의 논문을 하나 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05년도인지에 갔을 때도 이 마이크로플레지아 MPS라고 그래가지고 기계가 따로 있었고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똑같습니다.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카디오플레지아 주는 기계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면 이제 그 하트 렁 머신에 있는 그 롤러 펌프를 하나 이용을 해서 뭐 4대 1로 주든 어떻게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MP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리트로그레이드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컨티뉴스하게 계속 주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서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단점이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리트로그레이드 컨티뉴스하게 주입을 할 경우에는 근데 마이크로플레지아는 이제 그게 없다고 하는 그런 장점으로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컴포지션은 인트라셀룰라 또는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이제 모두에서 이제 폭넓은 적용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고,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과 적용의 간편함, 유용성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라셀룰라와 익스트라셀룰라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세포 내가 있고 그 세포 외가 있습니다. 세포 내외의 차이는 그 인트라셀룰라는 세포 내에 이 어떤 전해질 관련돼서 그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인트라셀룰라라고 하는 거고 익스트라셀룰라는 이제 세포 외, 이 세포 내라고 하고 세포 외라고 했을 때 이제 익스트라셀룰라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양이온 인트라셀룰라에는 포타슘이고 그 익스트라셀룰라에는 이제 소듐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성에 의해서 어느 쪽의 조성이 더 비슷한지에 따라서 이제 익스트라셀룰라와 인트라셀룰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버퍼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컴포지션들을 보면 이제 버퍼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카보네이트 또는 이제 다른 제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당연히 뭐 이 포타슘은 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리도케인이라던가 뭐 마그네슘이라던가 뭐 마니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추가로 다시 이제 그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는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에 이제 비해서 산소 운반 능력과 이제 탁월한 버퍼링에 이제 그 이 캐파시티를 포함하는 여러 이론적 장점을 이제 제공한다. 이 가장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제 실제로도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와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나누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는 뭐 하나로 다지만 크리스톨로이드는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ATK 솔루션, 이제 브레슈나이더 솔루션과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델리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델리도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ATK가 보통 원샷으로 2000cc를 이제 주게 되고 델리도도 뭐 한 1500에서 뭐 2000cc를 주게 되는데 이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게 다 이제 펌프로 유입이 됐을 때 이 ATK 솔루션의 가장 큰 이제 그 단점은 크리스톨로이드 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점은 이제 히모다일루션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특히 ATK 솔루션이 가장 심한데 이게 소듐 자체가 이게 심하면 110대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제 브레인에 이제 스웰링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이제 소듐 자체가 이 140을 유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부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이 HTK 솔루션을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 그게 다 펌프로 들어오면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RA를 열어서 카디오플레지아가 빠져나오는 걸 계속 석션을 해내더라도 일정 부분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델리도의 경우에는 HK 솔루션에 비해서 이런 일렉트로라이트가 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베이스 자체가 플라즈마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솔루션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이제 플라즈마와 가장 비슷한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경우는 없는데 HK 솔루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딜리름도 HK 솔루션이 좀 더 많은 비율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뭐 종종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산소 운반 가장 우리 그 몸에서 이 버퍼링이 가장 좋은 거는 이 블러드입니다. 블러드가 가장 우리 몸에 이제 버퍼링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블러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블러드를 같이 주기 때문에 이런 산소 운반 능력과 어떤 버퍼링에 대한 이런 능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레스트의 이제 이니시에이션과 유지를 위해서 이제 포타슘을 추가하더라도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와 이 오스모틱의 구성이 이제 일상적으로 심장과 이제 코로나리 베스큘레이처를 관리하는 블러드와 이제 유사합니다. 뭐 4대 보통 비율이 뭐 4대 1로 들어가도 뭐 카디오플레지아가 1이고 이게 혈액이 4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일루션 되는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심장의 그 코로나리라든가 심장이 이제 순환하는 그런 혈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블러드는 이제 프리 라디칼을 제거하고 이 하트의 이제 옥시데이티브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이제 능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블러드 카디플레지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플레지아의 이제 시스템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비교적 이 최소량의 크리스톨로이드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이제 블러드 카디플레지아가 이 다량 주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블러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대1이나 뭐 블러드 카디플레지아와 이 같은 이제 블러드 카디플레지아의 계열인데 이제 마이크로플레지아라고 하는 이런 계열에서는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로플레지아는 이게 뭐 되게 그 북미 쪽에서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미 2005년도에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막 그 전부터 사용을 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정확하게 가서 이거를 뭐 배워본 건 없고 그 뭐 조금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뭔지 처음에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블러드 카디플레지아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잘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다가 뭐 그래도 궁금해서 좀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큰 차이점은 뭐 기계가 따로 있다는 거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